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서울 기온이 영하 9도를 가리키더라고요. 또 내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최저 기온이 12도라 그럽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방송을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어르신들 뭐니 해도 뭐 겨울철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 옷도 이 두툼하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뭐 애국도 좋지만 건강 자체가 잊어버리면요 애국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 몸살 나가지고 지금 요새 몸살 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 뭐 고생 많이 하시던데요. 아무튼 뭐 겨울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혹독한 겨울의 시작. 제시카 방송도 이 혹독한 겨울의 시작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잘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일 오늘 보니까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뭐 중견기업들 다 오늘 월급 직원들 주고 이러는데 참 외국 하시는 분들 뭐 태극 집회 놓으신다 이래 돼가지고 수익이 뭐 급감해가지고 뭐 월급을 제때 못 맞추고 또 본인이 이제 정작 사장인데 본인은 월급을 거의 못 가져가고 직원들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면 또 따스한 봄날이 올 겁니다. 그분 참 그 애국 집회에서 굉장히 헌신 봉사하는 분이십니다. 자비 사비를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래 뭐 제공하고 나가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또 잘 안 됩니다. 보니까. 근데 아마도 그분의 그런 그 나라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다 모아지면 아마 잘 될 거로 봅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열심히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아랍에미레이트 레바논 방문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13일부터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런 와중에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을 왜 갑자기 임종석 비서실장이 방문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마도 아랍에미레이트 레바논에서 북한을 접촉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북한을 접촉하기 위해서 문재인 특사로 아마도 임정석이가 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중국과의 의견 대립, 특히 사드 배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양국 간의 공동 성명 발표가 없다. 언론 브리핑 정도, 언론 발표 정도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외교 자체 아마 혹독한 겨울만큼이나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외교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에게 혹독한 한 시련을 동시에 지금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냄새를 지울 수 없습니다. 자리만 비우면 문재인 씨 애국감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또 저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특히 지금 그 영화되지 않는 문재인 씨 그리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영어가 안 되면 중국어도 안 되겠죠. 뭐 중국어도 안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아마도 자체의 중국 방문이 어떤 그 국빈 방문을 했지만 중국 측의 초청이 국빈 방문했지만 국빈 방문의 성격이 아닌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대북한 관련해 가지고 대화론을 강조하는 이 문재인 정권 이것이 앞서 임종석의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 방문 등 하나 지금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요. 레바논의 평화유지군 관련해가지고 뭐 격려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 갔다는데 무슨 뜬구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종석이는 89년도에 구속돼가지고요. 그 3년 6개월 동안 깜빵 갔다 왔습니다. 깜빵 갔다 왔기 때문에 임종석이는 그 저기 군대 면제입니다. 총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총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저기 대학 다닐 때 80년대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요.
그 전방 훈련, 뭐 전방 교육하는 거하고도 그 병영 집체 훈련, 병영 집체 훈련은 저기 성남에 뭐 문무대, 지금 제 기억에는 문무대 쪽 그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대학생들이 병영 훈련을 받고 그 무적이었습니다. 또 전방 훈련 관련 전방 가서 이제 또 대학생들 체험하는, 그때 이제 M16 한 만져봤을까. 그 외에는 임종석이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평화유지군 가가지고 우리 군에 그 가가지고 그분들을 격려한다. 이거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 특히 뭐 군대 안 갔다 오면 뭐 거기에 대해 격려하지 못하라 법이란 데 없습니다. 하지만 격이 맞지 않습니다. 타지에서 지금 현재 제세계 평화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군의 어떤 자존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에 뭐 지금 현재 레바논에 주둔 중인 평화유지군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뭐 등 이 부분들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라는 부분들은 정말 그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는 식이 아닌가라는 냄새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그 대통령, 뭐 대통령이나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잘해야만, 왜 제가 안 쪽팔리거든요. 잘못하라는 부분들은 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국민들이 쪽팔리고 제가 쪽팔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쪽팔린다 해가지고 제가 이 정부에게 쪽팔린다는 부분들에 대한 그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현재 좌파 정권, 이 무식한 좌파 정권, 내로남불 좌파 정권 속에서 이게 지금 뭐 이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일들을 처리할지 굉장히 저는 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그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지금 유엔 미국 주재 대사로 통해 가지고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 들려오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이 확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뭐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아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상황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북한의 문제 관련해 가지고 특히 평창에서 그 북한 그 휴전선까지는 88km이기 때문에 그게 대국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안에 대한 이염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여부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는 부분들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들이 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또 각국 그 모든 그 동유럽 쪽 그 선수들이 평창에 와야만 흥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거의 지금 현재로서라면 실패작입니다. 선수만 있고 관중은 없는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평창 지금 현재 그 강원도 강릉 쪽 그 부분들 제가 보니까 뭐 그 숙박료가 하루 60만 원짜리 숙박료도 있고 뭐 무슨 뭐 지금 강릉에 대대적으로 지금 숙박 개조하고 막 그러던데요. 숙박 여부를 떠나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는 올림픽이 성공되기를 바라고, 올림픽이 정치적 부분들이 색깔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이 정권이 지금 올림픽을 마치 정치적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폭핵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 추미애 원내 그 당대표죠. 동계올림픽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동계올림픽을 또 정치적 발언에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유엔 차원의 그 대북 접촉을 통해 대화의 정례화라는 부분들을 이 정권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문재인 정권과 뭔가 모르게 이게 서로 교감을 이루어진 상태에서 온 발언이 아닌가. 특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설득하기 위해서 토마스 바오 IOC 위원장입니다. 방북 추진도 매우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OC 측면에서는 올림픽 자체의 흥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림픽 흥행에서 가장 찬물을 끼울 수 있는 집단이 바로 북한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IOC는 방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일상적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보수 우파들은요, 올림픽 보이콧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자체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지금 현재 영의 몸으로 만든 상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해 나간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 쪽에서는 물론 뭐 그래야면 좀 저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만,
다만은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입장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지 말자, 동계올림픽이 뭐 외면하자 이런 식의 어떤 뭐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와중에 뭐 저는 홍준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단은 칠 마음 없습니다. 근데 오늘 홍준표가 이제 여의도 당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에 대해 입장권 구매 협약식 양식에 이제 오늘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에 홍준표가 보탬이 되었습니다. 홍준표가 보탬이 되고, 홍준표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저기 보수파와 전혀 다른 하나의 어떤 판단, 그러니까 어떤 지금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뭐 야당 대표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보수파 측에서는 야당마저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패와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지금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기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는 오늘 이제 현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치 마케팅으로 변질시킬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들, 이 발언은 이제 문재인 정권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느닷없이 지금 홍준표가 이 갑자기 또 이게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이걸 또 올림픽 패럴 대회 입장권 그 구매 협약식 형식에 서명했다는 것 자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아합니다. 이 자체가 본인이 뭐 참여하든 말든 상관없지, 이 기자들까지 불러가지고 협약식 하는 부분들을 장면을 촬영하고 또 언론을 통해 알린다는 것 자체는 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자체 여전히 이판 저판 요판 개판 깽판 역시 홍판표 식이었던 그 흐름은 좀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제가 뭐 부역자 이중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어떤 보수파들이 바라보는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과 그리고 홍준표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전혀 좀 이래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운동이 보수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개월 뒤면 북침설, 폭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체의 여부 성공,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각국이 있어 아주 예의주시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선수단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수들 보내야 된다는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겠지만요. 특히 아베 총리의 일본 한국 방문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앞에서는 뭐 역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박근혜 정부 때 합의했던 이안부 문제 관련해 가지고 합의 파기를 시키고 또 뒤에서는 또 오라 그러고 마치 일본이 한국에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중국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공동해견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외교 관례상 이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쪽이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문재인 씨 초청해놓고 그 이견으로 사드 관련 이견으로 공동성명 등을 거부한 부분들도 이것은 국빈을 외교 정상을 초청해놓고의 아주 중국이 싸가지 없는 행동 짓거리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정부도 또 관련해가지고 뭐 이 삼불 관련해가지고 뭐 사드 배치 풀고 뭐 MD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분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꺼리고 있는 이런 와중이고,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 참여 약속 등 해가지고 실질적 성과는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문재인 씨가 중국을 방문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14일 열립니다. 그래서 성명 채택, 공동 기자회견을 빼기로 한 것으로 이제 거의 뭐 사실상 굳어졌는데. MD 사드 고도 미사일 관련 양국 이견을 좁히기 위한 사전 실무
이 조율이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못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4일 베이징 인민대장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이제 시진핑 국가주席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이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지금 현재 난제가 많습니다. 이 난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제대로 이 난제들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가서 과연 이런 어떤 중국의 이 속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중국 애들 잡고 이런 정상회담에서 사시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중국하고 문제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얼굴 인사하고 또 사진 찍고 아마 국내 언론들은 그럴 겁니다. 중국 사상 최대의 어떤 애국, 국빈 방문 등 해가지고 호들갑 떨 것입니다. 근데 웃고 또 시진핑과의 뭐 한중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앞날 약속 보장 등 해가지고 각가지 어떤 제목을 뽑아내는 기사들을 속출할 것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이번 방문 굉장히 국빈 방문이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국빈 방문 자체가 우리가 구걸해가지고 중국을 방문한 느낌이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현안에 대한 중국 측이 또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입장 과정에 있어서 뭐 공동 성명을 서로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서로 어떤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저는 문재인 씨가 쪽팔리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중국을 박차고 넣어버리든지 중국과의 거래를 끊어버리든지 뭔가 결단의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중국 덕 보고 살았습니까, 세상? 뭐 저는요, 뭐 지금 뭐 우리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관광업 종사하고 숙박하고 이런 분들한테 미안하지만요, 중국 애들 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중국에도 하는 꼬라지 보면요, 저게 어떤 소인국이지 저기 대배인국이라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중국의 각국민족에 다 극복해 갔던 민족입니다. 저는 중국의 어떤 또다시 우리가 군력 외교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 상응 국빈 방문이지만 그 국빈 방문입니까? 그 자체가요. 국빈 방문하는 데 있어서 공동성명도 발표하지 않는 국빈 방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외교는 어떤 그 가기 위해서는 오피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문재인 씨가 앉아가지고 사인하고 악수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그거 속마음 전부 다 밑에 실무진들이 사진 조율해가 다 합니다. 실무진들이 조율이 실패했다는 것은 양국 간의 정상회담 자체도 실패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 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산불 관련해가 논란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불참, 그리고 한미일 그 군사 동맹 비추진 뭐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면 합의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 합의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과 우리 어떤 견해차가 지금 이 외교 정상 앞두고 굉장히 지금 이게 어떤 그 본질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면 이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하나의 그 외교 시스템들 본다 그러면 분명히 외교에 대해서는 이면 합의해 줬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현재 뭐 문재인 정권을 이끌고 있는 자들이 자체가 전부 다 이거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거에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돈을 벌어본 자들 없어요. 땅을 봐가지고 돈을 좀 벌어봐야만요, 그들이 이제 이 돈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그래야지 경제 정책이라는 게 놉니다.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학자라는 아이들이 앉아가 맨날 주식이나 투자하고 옆에서 돈이나 따먹는 짓거리나 한 놈들이 무슨 놈의 그 저기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실질적인 정책은 그리 뭡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봐야만 어떤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알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 방송 코멘트하기 전에 외국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업해가지고 정말 월급날 그 직원들 월급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저도 이전에 이제 조그만 그 언론사를 경영할 때 이쪽 저쪽에서 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이 돌려막기 있지 않습니까?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준 적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월급을 준 자들이, 사업을 해본 자들이 이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란 아마추어적인 뭐 아마추어보다는 더합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외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해외 나가지고 좀 단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단디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제발 좀 안 쪽팔리면 좋겠습니다. 쪽팔리거든요. 쪽팔린다는 게 뭐냐면 애국 나가지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애국에서 안 새는 법이 있겠습니까? 애국에 나가지고 괜히 또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면요, 국내인으로서 한 사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창피하다는 겁니다. 창피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외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통 외교적인 출신들이 지금 배제된 상태에서 문재인의 지금 이상한 좀 그 외교를 하는, 뭐 누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전혀 지금 외교의 기본적인 틀도 안 잡힌 상태에서 이런 식의 지금 방중을 하고 또 국빈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탈북민 북송 중단 등 해가지고 북한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 동참에 대해서도 중국이 과연 이게 전향적인 입장으로서 우리가 그래 북한의 어떤 송유관 설치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겠다.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북송 중단을 하겠다라고 중국이 발표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할 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상회담 자체는 북핵 위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 국빈 방문 이전에 쇼 방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부분들은요, 이것은 우리 그 저기 이제까지 2013년, 14년 양자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그 시진핑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 부분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중국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하나의 정상, 즉 이 방문 자체가 왜 지금 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지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저는 아주 냉소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을 방문하든요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집을 당당해야 되고 또 숙제를 잘했으면 학교 갈 때도 당당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의 숙제를 지금 못 풀고 가는 입장이고 또 당당하지 못한 방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지금 현재 그 13일부터는 중국 관련해 가지고 각각 나오고 있는 외신 보도를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게 관련해 가지고는 좋은 소식이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국내 언론에서만 그런 관련된 좋은 소식에 대한 환상빛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뉴스는 되도록이면 눈 감고 기다리시면 괜찮을 겁니다. 지금 저기 그 북한 김정은 김정은이 지금 9일날 어제도 조선노동당 조선인민 그 일보 보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백두산 올라가지고 꼴값 들고 앉아 있던데요. 눈 높인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가 마치 백두혈탕에 대단한 혈투라고 까불고 앉아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자체 물론 김정은이가 북한 백두산 올라간다 그러면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하고 북한의 새로운 하나의 어떤 신용 구상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북한 백두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북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화 국면으로 시도를 틀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엔 그 차관보가 지금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대화의 가능성을 내포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기에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이제 김정은 자체 이게 이제 결국은 핵무력을 완성하고 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떤 그 평화 공세 형식의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지금 그렇게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왜 문제를 이야기하냐면요. 임종석이의 어떤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 방문과 저는 약간 연장생산해서 해석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펠트만 유엔 사무처장이 이제 사무차장이죠. 방북 기간에 이제 박명국 외무상 부상하고 만났고 또 이영호 북한 외무상과도 회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대외적으로 김영남 최고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러시아 하원 의원들에게 또 우리를 핵보유 인정하면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북한이 대화 무드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대화 무드에 놓았을 때 한국이 패싱 당하면요 쪽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임종석이를 그쪽으로 보냈던 부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국제 흐름 속에서 한국이 뭔가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갖지 않겠느냐. 아마도 한국은 그와 관련해 북한은 이렇게 있겠죠. 나래 우리가 해전하는 데 조건에 있어서 우리한테 $10,000,000를 달라오. 이런 식의 어떤 빅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새끼들은요, 돈 주면 해동하고 돈 안 주면 해동 안 합니다. 그건 전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다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대북 송금 관련해 돈을 주면 이 새끼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주는데 안 하면 안 합니다. 아마도 임종석이가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의 해동을 하기 위해서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마도 임종석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대북 특사스를 한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간의 어떤 단독 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물밑 접촉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지 중동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 가지 않았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뭔가 정세를 뒤집히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김정은과 해동이 필요하고 김정은과 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를 줘야 되겠습니까? 떡고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떡고물을 받고 김정은이가 해동에 응하겠습니까? 아니다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에 대한 커다란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임종석이가 가장 하는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임종석이 누굽니까?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주사파의 핵심 우두머리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리고 임종석이가 또 1998년 전대협 의장을 맡으면서 임수경이 방북을 추진시켰고, 또 이제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비슈련에 386수를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34살 나이 입성해가지고요 다양한 활동을 펼친 자입니다. 뭐 저는 뭐 임종석이 같이 학생 운동을 같이 좀 해봤기 때문에 임종석에 대한 기본적인 뭐 임종석이 어떻게 뭐 이래 당시에 활동을 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더 잘 알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임종석이 뭐 치면 더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임종석에 대해서는 별거로 이 친구가 뭐 종북 좌파 뜬다 이 말실 뭐 저기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대신 했으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어떤 그 청와대 내에서 굉장히 어떤 친북 종북 쪽의 골수파가 이제 임종석이 사실입니다. 뭐 임종석이 관련해 가지고 지가 뭐 국회의원 하면서 또 뭐 간직을 맡으면서 나는 뭐 이래 종북이 아니다. 나는 뭐 어떤 주사파 아니다. 가지고 사장 전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 전향한 부분들은 자기가 각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소위 착하게 살겠다는 맹세입니다. 그 맹세를 임종석이는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종석의 그 사고는 계속해서 주사파 골수의 어떤 이미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북한이 임종석이만큼 소라는 애들이 없을 것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자체가 북한을 추정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대화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는 결국 임종석이와 뭔가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냄새가 이 정권에서 솔솔 나고 있습니다. 그 뭐 억지라고요? 억진지 아닌지 한번 두고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임종석이 자체의 그 레바논 자체의 방문 이거는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청와대에서 임종석이가 이제 특사로 보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굉장히 이게 앞뒤가 왁구가 안 맞습니다. 뭐냐면요, 그 9일날 출국했는데 하루 늦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하기란 파병 부대는 이미 이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알리지도 않고, 예를 들면 방문하면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하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생일날 아니면 집들이날 있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건데, 아무런 지금 현재 갑자기 지금 2달 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서 격려하고 왔던답니다. 그런데 다시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군대를 가지 않은 자가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어떤 그 파병 부대를 격려해줬다. 이 자체를 믿으라는 것은 아까 앞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는 해를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부분들 알려지니까 예정에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 청와대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씨가 13일 날 모레입니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씨가 자리를 비는 자리는 핵심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주도의 모든 것들을 국정 전방 운영을 챙기고, 또 중국에 간 문재인 씨에게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비서실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비웠을 경우에는 굉장히 나라의 핵심 중추적인 하나의 그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입니다. 각종 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수석관 비제회에서 또 나온 문제점들을 또 얘기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물을 받은 자가 또 그렇게 대통령이 그 해외로 나가버리면 또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책임감, 사명감도 떨쳐버리고 모든 그 부분들을 우리 임종석이가 레바논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 뭐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박 4일 일정으로 그 지금 뭐 아크 부대와 동명 부대와 장병도 유랄 예정이다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그 가서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 그리고 미셀 레온 레바논 대통령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사람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특사 파견을 출국한 그 이튿날에 결국 뒤늦게 발표했던 부분들도 뭔가 청와대가 이 가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어떤 그 자체가 누굽니까?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이 세금으로서 월급 주는 자들의 1분 1초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 시시했습니다. 그거는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시시한 부분들과 견주어 볼 때도 비슷한 겁니다.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임종석이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해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 대북 접촉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거고, 그래서 물론 뭐 청와대 자체는 대북에 관련해가지고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없다고 말한 부분들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대북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사업은요, 하나의 그는 찌개다시 안주고, 본 안주는 바로 문재인과 김정은의
단독 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가 임종석이가 갖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와대 측이 밝혔던 이번 특사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 지역 평화 유지 및 활동 및 재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도 비서실장이 그런 거 점검하는 자리입니까? 비서실장은 그런 자리 점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내에는 내무장관이 있습니다. 광경하 있지 않습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파견해도 되는데 왜 굳이 비서실장을 합니까? 비서실장의 자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비서실장은 이런 정책을 펼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와대 측이 국민을 속이려고 그러면 좀 단디히 속이라고, 양반들아. 이런 것을 믿으란 말인가? 비서실장의 자리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임종석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와 까닭이 바로 저는 북한 김정은과의 단독 회동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그 깊은 밀실 진행 중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석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가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북한 그 군대도 가져온 애가 무슨 뭐 파병 부대에 가서 격려를 해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임종석이 1989년도 임수경이를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평양으로 파견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간 실형을 살고 또 임수경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북한 쪽에서는 임종석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정은 특사에 맞는 인물이 바로 임종석일 가능성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시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관들을 다 지금 현재 그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 쪽에 대외 국민들에 대한 어떤 상황 점검이라는 부분들은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외교관들을 제끼고 임종석이 왜 방문했는지 이 청와대 측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금 방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중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중을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임종석이를 보냈다. 뭐 가도 된다고요? 가서 뭐 저것끼리 뭐 자빠지도 놀던 만에 뭐 상관없다고요? 뭐 그럼 되죠. 뭐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임종석 결국은 대북 비밀 창구에 대한 책임자 낙점돼 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 파병 부대 관련해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금 그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데 또 굳이 갔다 오고 뭐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가 또 하나의 감성적 마케팅을 또 펼치면서 언론에 또 흘리고 이러더라고요. 기레기들도 잘 적어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 씨 눈물 나는 게 이게요 눈에 짓밟힌다. 뭐가 눈에 짓밟힙니까? 파병부대 관련해 가지고요. 물론 이제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국민 우리나라 자국 국민에 대한 안타까움 나타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방문합니까? 대통령이 눈에 눈물이 흘리고 그 애들이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갑자기 또 임종석이가 그걸 갔습니까? 하기사 이놈의 정권 뭐 낚싯배 타다가 장관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요. 청와대 수석회의 때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묵념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해외에 가가지고 눈에 짓밟힌 분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청와대에서 이제 뭐 비서실장이 갔으니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무 뭐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대통령의 어떤 심기에 맞게끔 방문할 겁니다. 우리 그 독일에 있는 우리 양봉자 선생님이 또 그 눈물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양봉자 선생님 독일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합니다. 애국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도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눈이 안 앵그려가지고 잠을 못 잔답니다. 그러면 임종석이 대신 가가지고 양봉자 선생님 격려해주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치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더라도요. 앞뒤 왁구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임종석이 동향은 다 파악됩니다. 아무리 이게 자기들 스스로가요. 이게 은밀하더라도 어디 두강되십니까? 미국 CIA 다 체킹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100% 인정할 겁니다. 아니다고요? 미국 CIA가 어떤 조직인데요. 임종석이 다 예의주시합니다. 저는 뭐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임종석이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북한에서 만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럼 국민한테 까놓아야죠. 왜 가고 나서 이틀 뒤에 부랴부랴 그런 것들 발표를 합니까? 저는 가는 거죠. 환영합니다. 갔으면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지만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을 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아마 다음 주부터 굉장히 문재인 씨의 방중 관련된 부분들 우리 국민들은 가슴을 또 억누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갔다 와서 어떤 소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소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또 뻔한 거짓말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탄로납니다. 시간이 지나기 탄로나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런 정권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대로 뭐 가서 만나든 말든 극별히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야 되고요. 내버려둬야 됩니다. 거기 이제 거짓말이 났을 때는 이 정권이 또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거짓말이라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요. 뭐 화이트 거짓말이든 블랙 거짓말이든 간에요. 국민을 상대로 화이트와 블랙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사기 정권이라고 봅니다. 절대 저는 이 정권 말대로 대북 접촉설이 없고 단순하게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중동 방문을 해가지고 임종석이가 우리 교민들을 격려하고 또 장병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하나의 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을 방문했다. 좋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고 또 그 액면 그대로 믿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과 귀가 있습니다. 눈과 귀. 왜 눈과 귀가 두 개인지 압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입니다. 균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한쪽을 닫게 만들고 한쪽을 안 보이게 한다는 것 자체는 시간이 지나가면 귀가 눈이 떨리는 순간 아차 내 손가락 내가 잘못 찍었구나. 이 정권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갈구나.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왜 저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고 반대하는지 왜 그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 관련된 의사분들이 지난 9일날 그토록 10일이죠. 어제죠. 문재인 큐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사회 지식인들이 이제 점점 이 좌파 정권의 파퓰리즘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태극기 왜 들었는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앞장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하나의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갈수록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곳간에서 물이 새듯 점점 문재인 정권 하나하나 수도꼭지가 새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지금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기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는 오늘 이제 현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치 마케팅으로 변질시킬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들. 이 발언은 이제 문재인 정권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느닷없이 지금 홍준표가 이 갑자기 또 이게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올림픽표를 대입장권 그 구매 협약시 형식에 서명했다는 것 자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아합니다. 이 자체가 본인이 뭐 참여하든 말든 상관없지 이 기자들까지 불러가지고 협약식 하는 부분들을 장면을 촬영하고 또 언론을 통해 알린다는 것 자체는 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자체 여전히 이판 저판 요판 개판 깽판 역시 홍판표 식의 그 흐름은 좀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제가 뭐 부역자, 이중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어떤 보수파들이 바라보는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과 그리고 홍준표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전혀 좀 이래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운동이 보수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개월 뒤면 북침설, 폭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체의 여부 성공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각국이 있어 아주 예의주시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선수단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수들 보내야 된다는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겠지만요. 특히 아베 총리의 일본 한국 방문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앞에서는 뭐 역사 문제 관련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박근혜 정부 때 합의했던 위안부 문제 관련돼 가지고 합의 파기를 시키고 또 뒤에서는 또 오라 그러고 마치 일본이 한국에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중국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 공동 해견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외교 관례상 이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쪽이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문재인 씨 초청해놓고 그 이견으로 사드 관련 이견으로 공동 성명 등을 거부한 부분들도 이것은 국빈을 외교 정상을 초청해놓고의 아주 중국이 싸가지 없는 행동 짓거리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정부도 또 관련해가지고 뭐 이 삼불 관련해가지고 뭐 사드 배치 풀고 뭐 MD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분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꺼리고 있는 이런 와중이고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 참여 약속 등 해가지고 실질적 성과는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문재인 씨가 중국을 방문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14일 열립니다. 참여하는 걸로 지금 아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상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북한의 문제 관련해 가지고 특히 평창에서 그 북한 그 휴전선까지는 88km이기 때문에 그게 대국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안에 대한 이염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여부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는 부분들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들이 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또 각국 그 모든 그 동유럽 쪽 그 선수들이 평창에 와야만 흥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거의 지금 현재로서라면 실패작입니다. 선수만 있고 관중은 없는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평창 지금 현재 그 강원도 강릉 쪽 그 부분들 제가 보니까 뭐 그 숙박료가 하루 60만 원짜리 숙박료도 있고 뭐 무슨 뭐 지금 강릉에 대대적으로 지금 숙박 개조하고 막 그러던데요. 숙박 여부를 떠나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는 올림픽이 성공되기를 바라고 올림픽이 정치적 부분들이 색깔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이 정권이 지금 올림픽을 마치 정치적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폭핵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 추미애 원내 그 당 대표죠. 동계올림픽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안 된다라는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동계올림픽을 또 정치적 발언에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유엔 차원의 그 대북 접촉을 통해 대화의 정례화라는 부분들을 이 정권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문재인 정권과 뭔가 모르게 이게 서로 교감을 이루어진 상태에서 온 발언이 아닌가. 특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설득하기 위해서 토마스 바오 IOC 위원장입니다. 방북 추진도 매우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OC 측면에서는 올림픽 자체의 흥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림픽 흥행에서 가장 찬물을 끼울 수 있는 집단이 바로 북한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IOC는 방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일상적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보수 우파들은요 올림픽 보이콧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자체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지금 현재 영의 몸으로 만든 상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해 나간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강조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 쪽에서는 물론 뭐 그래야면 좀 저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입장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지 말자, 동계올림픽이 뭐 외면하자 이런 식의 어떤 뭐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와중에 뭐 저는 홍준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단은 칠 마음 없습니다. 근데 오늘 홍준표가 이제 여의도 당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그에 대해 입장권 구매 협약식 양식에 이제 오늘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에 홍준표가 보탬이 되었습니다. 홍준표가 보탬이 되고, 홍준표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저기 보수파와 전혀 다른 하나의 어떤 판단, 그러니까 어떤 지금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뭐 야당 대표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보수파 측에서는 야당마저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패. 그래서 성명 채택, 공동 기자회견을 빼기로 한 것으로 이제 거의 뭐 사정 굳어졌는데, MD 그 사드 사도 고도 미사일 관련 양국 의견을 좁히기 위한 사전 실무 이 조율이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못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4일 베이징 인민대장에서 공식 한영식에 이어 이제 시진핑 국가주席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이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지금 현재 난제가 많습니다. 이 난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제대로 이 난제들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가서 과연 이런 어떤 중국의 이 속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중국 애들 잡고 이런 정상회담에서 사시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중국하고의 문제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얼굴 인사하고 또 사진 찍고, 아마 국내 언론들은 그럴 겁니다. 중국 사상 최대의 어떤 애국, 국빈 방문 등 해가지고 호들갑 떨 것입니다. 근데 웃고 또 시진핑과의 뭐 한중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앞날 약속 보장 등 해가지고 각가지 어떤 제목을 뽑아내는 기사들을 속출할 것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이번 방문 굉장히 국빈 방문이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국빈 방문 자체가 우리가 국어를 해가지고 중국을 방문한 느낌이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현안에 대한 중국 측이 또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입장 과정에 있어서 뭐 공동 성명을 서로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서로 어떤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저는 문재인 씨가 쪽팔리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중국을 박차고 넣어버리든지 중국과의 거래를 끊어버리든지 뭔가 결단의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중국 덕 보고 살았습니까, 세상? 뭐 저는요, 뭐 지금 뭐 우리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관광업 종사하고 숙박하고 이런 분들한테 미안하지만요, 중국 애들 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중국 애들 하는 꼬라지 보면요, 저게 어떤 소인국이지 저기 대배인국이라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중국의 악민족에 다 극복해 왔던 민족입니다. 저는 중국의 어떤 또다시 우리가 군력 외교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 상황 국빈 방문이지만 그 국빈 방문입니까? 그 자체가요. 국빈 방문하는 데 있어서 공동 성명도 발표하지 않는 국빈 방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외교는 어떤 그 가기 위해서는요, 오피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문재인 씨가 앉아가지고 사인하고 악수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그거 속마음 전부 다 밑에 실무진들이 사진 조율을 다 합니다. 실무진들이 조율이 실패했다는 것은 양국 간의 정상회담 자체도 실패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 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산불 관련해가 논란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불참, 그리고 한미일 그 군사 동맹 비추진 뭐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면 합의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 합의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과 우리 어떤 견해차가 지금 이 외교 정상 앞두고 굉장히 지금 이게 어떤 그 본질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하나의 그 외교 시스템들 본다 그러면 분명히 외교에 대해서는 이면 합의해 줬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자나조마합니다. 혹시 또 저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특히 지금 그 영화되지 않는 문재인 씨, 그리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영어가 안 되면 중국어도 안 되겠죠. 뭐 중국어도 안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아마도 자체의 중국 방문이 어떤 그 국빈 방문을 했지만, 중국 측의 초청이 국빈 방문했지만 국빈 방문의 성격이 아닌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대북한 관련해 가지고 대화론을 강조하는 이 문재인 정권, 이것이 앞서 임종석의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 방문 등 하나 지금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요. 레바논의 평화유지군 관련해가지고 뭐 격려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 갔다는데 무슨 뜬구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종석이는 89년도에 구속돼 가지고요. 그 3년 6개월 동안 깜빵 갔다 왔습니다. 깜빵 갔다 왔기 때문에 임종석이는 그 저기 군대 면제입니다. 총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총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저기 대학 다닐 때 80년대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요. 그 전방 훈련 뭐 전방 교육하는 거하고도 그 병영 집체 훈련, 병영 집체 훈련은 저기 성남에 뭐 문무대 지금 제 기억에는 문무대 쪽 그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대학생들이 병영 훈련을 받고 그 무적이었습니다. 또 전방 훈련 관련 전방 가서 이제 또 대학생들 체험하는 그때 이제 M16 한 만져봤을까. 그 외에는 임종석이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평화유지군 가가지고 우리 군에 그 가가지고 그분들을 격려한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 특히 뭐 군대 안 갔다 오면 뭐 그게 격려하지 못하라 법이란 데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맞지 않습니다. 타지에서 지금 현재 제세계 평화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군의 어떤 자존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에 뭐 지금 현재 레바논에 주둔 중인 평화유지군이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뭐 등 이 부분들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라는 부분들은 정말 그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는 식이 아닌가라는 냄새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그 대통령 뭐 대통령이나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잘해야만 왜 제가 안 쪽팔리거든요. 잘못하라는 부분들은 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국민들이 쪽팔리고 제가 쪽팔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쪽팔린다 해가지고 제가 이 정부에게 쪽팔린다는 부분들에 대한 그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현재 좌파 정권, 이 무식한 좌파 정권, 내로남불 좌파 정권 속에서 이게 지금 뭐 이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일들을 처리할지 굉장히 저는 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그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지금 유엔 미국 주재 대사로 통해 가지고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 들려오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이 확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뭐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서울 기온이 영하 9도를 가리키더라고요. 또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최저 기온이 12도라 그럽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방송을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어르신들 뭐니 해도 뭐 겨울철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 옷도 이 두툼하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뭐 애국도 좋지만 건강 자체가 잊어버리면요. 애국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 몸살 나가지고 지금 요새 몸살 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 뭐 고생 많이 하시던데요. 아무튼 뭐 겨울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혹독한 겨울의 시작. 제 시가 방송도 이 혹독한 겨울의 시작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잘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일 오늘 보니까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뭐 중견기업들 다 오늘 월급 직원들 주고 이러는데 참 외국 하시는 분들 뭐 태극 집회 놓으신다 이래 돼가지고 수익이 뭐 급감해가지고 뭐 월급을 제때 못 맞추고 또 본인이 이제 정작 사장인데 본인은 월급을 거의 못 가져가고 직원들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면 또 따스한 봄날이 올 겁니다. 그분 참 그 애국 집회에서 굉장히 헌신 봉사하는 분이십니다. 자비 사비를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래 뭐 제공하고 나가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또 잘 안 됩니다. 보니까. 근데 아마도 그분의 그런 그 나라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다 모아지면 아마 잘 될 거로 봅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열심히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아랍에미레이트 레바논 방문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13일부터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런 와중에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을 왜 갑자기 임종석 비서실장이 방문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마도 아랍에미레이트 레바논에서 북한을 접촉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북한을 접촉하기 위해서 문재인 특사로 아마도 임정석이가 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중국과의 의견 대립, 특히 사드 배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양국 간의 공동 성명 발표가 없다, 언론 브리핑 정도, 언론 발표 정도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외교 자체 아마 혹독한 겨울만큼이나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외교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동시에 지금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냄새를 지울 수 없습니다. 자리만 비우면 문재인 씨 애국 가면 좀